세상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져간 기업들과 또 파도처럼 밀려드는 난관을 극복하고 성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끝내 승리를 이루는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들이 성공한 이유를 삼국지의 전투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비에게는 관우나 장비처럼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대1 대결을 중시했던 과거 전장에서 빛나는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대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비는 술수에 능한 조조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제갈공명과 같이 전략에 뛰어난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삼고초려 끝에 유비의 군사가 된 제갈공명은 목숨을 다해 전략을 짰고 그렇게 삼국지의 명장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명장면들 속에서 현대기업의 경영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듯이 한나라 왕조의 부흥을 둘러싼 고대의 지략이 오늘날 기업 간의 전쟁 속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 1등을 꿈꾸는 여러분의 기업에 커다란 통찰력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군사로 맞았을 무렵 조조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유비가 있던 신야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군대는 수천 명에 불과했죠. 속수무책인 이 상황에서 비책을 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제갈공명은 비책을 세워 유비를 안심시켰고 또 조조의 군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조조의 맹장 하후돈의 지휘하에 군대는 신야의 중심부를 향해 진격했고 또 조자룡의 군대와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후돈의 강력한 일격을 받던 조자룡은 방만파라고 불리는 좁고 험한 길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하후돈의 군대는 이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갈공명에 의해 미리 지시를 받은 조자룡이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갈공명의 비책에 따라 조자룡과 관우, 장비는 방만파로 유인한 조조의 군대를 전략적으로 공격했고 방만파 전투로 조조가 3만에 이르는 병사를 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비군의 완벽한 승리였죠. 가마 한 필이 간신히 다닐 정도로 좁았던 교통의 요지 방만파를 제갈공명은 첫 전투에서 활용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10만 대군을 깨뜨리는 비책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삼국지의 주요 전투를 살펴보면 현대사회에서 구사되는 기업 전략, 전술과 흡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이 방만파 전투는 란체스터 법칙이 그대로 재현된 경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란체스터 법칙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볼까요? 이것은 프레더릭 란체스터가 제1차 세계대전 때 발견한 근대전쟁의 법칙이며 처음에는 군사 전략으로 이용되다가 이후 경영 전략으로 주목을 끌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게 된 법칙입니다. 이것은 법칙 1과 법칙 2가 있는데 먼저 란체스터 법칙 1은 공격 능력은 병력과 무기 성능으로 정해진다는 것으로 승패는 공격력의 우열로 정해진다는 얼핏 보면 단순한 원리입니다. 법칙 2는 병력이 많을수록 생존자가 더 많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란체스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 살펴보자면 방만파 전투는 조조군이 절대 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칙에서 말하는 그 수를 방만파 전투에서 찾아본다면 현재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병사의 수까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병사의 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싸우는 장소와 상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현재 싸우고 있는 병사의 수를 10만 대군에서 1000여 명으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규모가 승패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제갈공명의 전략은 10만 병력을 가진 조조군을 좁고 험한 길로 유인해 싸움에 가담할 수 있는 병력을 극소화시킨 후에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 되기 때문이죠. 병사 수가 적은 유비군의 승리를 위해서는 방만파라는 폭이 좁은 길로 적을 유인해 그들의 일부와 싸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현명한 제갈공명의 전투 시나리오였습니다.
제갈공명은 이후에도 항상 적군보다 아군의 수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짰고 결국 란체스터 법칙 속에서 우리는 도전자는 국지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란체스터 법칙의 전형적인 방식이 바로 최강자와 국지전을 벌이는 전략입니다. 좁은 지역에서 최강자의 매장보다 유리한 장소, 예를 들면 주요 터미널역 바로 앞과 같은 명당 자리에 매장을 차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종업원을 증원하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또 영업시간을 연장하여 고객이 찾을 기회를 늘리는 것 등입니다. 해외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일본에 상륙했을 때 구사했던 전략이 바로 란체스터 법칙이었습니다. KFC는 일본에 처음 진출할 때 국가 전체가 아닌 중부 지역만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여행업체 HIS 역시 비즈니스 분야 안에서 국지전을 벌여 성공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대기업 여행사들과 정면 대결을 벌여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행 아이템 가운데 항공권이라는 좁은 범위 내에서만 집중하기로 결정하여 저렴한 항공권 판매로 항공권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국지전을 전개하라는 전략이 잘 실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중 박만파 전투 속 제갈공명의 전략을 통해 란체스터 법칙 1의 내용과 이를 적용한 기업들의 성공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칙에 담고 있는 뜻은 결국 내가 유리한 국면에서 싸움을 전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을 란체스터 법칙을 통해 배워보시길 바랍니다.